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동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서구 동구 지역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등록된 곳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늦게 본선 대진표가 작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부산의 핵심 생활권 중심지였지만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쇠퇴한 이미지의 느낌이 강한데요. 하지만 북한 재개발과 55보급장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구 동구의 발전 동력, 변화를 이끌어낼 적임자는 누구인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시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형욱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규택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담은 시작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요. 10초 정도 남으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 발언으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께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구 동구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시작 발언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형욱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동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형욱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장 상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어떻게 코로나보다 더 힘드냐며 하소연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이 남는 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일시적이겠지 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고비를 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이 장사가 더 안 되고 이자까지 올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과 한 알에 7,000원, 국밥 한 그릇 9,000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판단이 875원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모르니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민생 파탄에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안보 위기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나라가 나라답게 되도록 이번에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구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곽규택입니다. 우리 서구와 동구는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고령 사회, 소멸 도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서구와 동구를 부산의 중심지로 부활시켜야 할 때입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활기찬 원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원도심 부활의 기틀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젊고 세련된 감각이 필요합니다. 저 곽규택은 고향인 서구와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부산의 중심이었던 서구와 동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곽규택이 반드시 서구와 동구를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중심, 원도심의 부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시간이 남으셨지만 다 쓰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최대 하도는 저출생과 또 그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특히 서구 동구의 인구 감소 상황은 아주 심각해서 언론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께서도 서구 동구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서구 동구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의 문제 해결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지난 20년간 서구 동구의 인구 감소율은 27%에 달했습니다. 20년 동안에 10명의 인구 중에서 3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구 동구와 같은 원도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원도심 차원의 대응, 또 우리 서구 동구만의 또 대응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통합해서 종합적인 인구 감소 대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사회경력 단절, 이것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구와 동구와 같은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대폭 확충을 하고 이 자원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구와 동구의 경우에는 특히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인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 정도가 부산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그 원인이 75% 정도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후보의 인구 감소 해결 방안입니다.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한때 서구 인구가 37만 명, 동구 인구가 25만 명으로 62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로 토막이 난 것입니다. 당시에는 법원, 도청 등 공공기관도 많았고 명문고등 교육 여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시 확장 팽창 과정에서 대책 없이 외곽으로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인구 소멸 위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는 미시적 접근인데요.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도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일과 명문고 부활 등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일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약에도 이미 반영해 두었습니다. 인공지능과 e스포츠, 블록체인 등 미래 첨단 산업을 북한과 남한에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삼복도로에는 라이프스타일의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구덕운동장과 미55 보급창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 도서관, 문화예술, 체육,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률을 높여 지역 내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구동구의 인구 감소 해결 방안 들어봤습니다. 이 사안 외에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공약을 또 준비하셨을 건데요. 이번에는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씩 후보의 주요 공약을 한번 들어보고요. 후보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끌어내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형욱 후보, 곽규택 후보의 순으로 공약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후보 주요 공약 발표 1분 드립니다. 네, 차질 없는 북한 재개발 추진, 공동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 특히 남항을 재개발해서 고부가가치 수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선박 거래소 등 해양 금융을 유치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주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등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고도 제한을 해제해서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 병원도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도 1호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규택 후보에게 1분 드립니다. 예, 제 공약의 핵심은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가 유입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입니다. 도시 재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서 새 아파트 공급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입니다.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 지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부분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 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해외 명문 학교의 분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유입할 수 있는 활기찬 원도심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께서 시간을 여유 있게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는데요.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이끌어내는 정책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욱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곽규택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곽규택 후보님의 예비 홍보물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질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두 가지 확인해 가겠습니다. 곽규택 후보님의 예비 홍보물에 지하철 송도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전철로 갈지 이런 신설 추진이 있습니다. 이 송도선이 사흘 국회의원 조경태가 추진한 것과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하는 노선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충무동 로타리의 내근 현수막에는 트램 노선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 또는 경전철도 추진하고 트램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착공 연도와 준공 연도는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철도 송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원래 2036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송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무동 로타리에서부터 공동어시장 또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면 물론이고 장림까지 이어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도 지역의 인구도 늘었고요. 또 장림 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2036년으로 계획된 것을
앞당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냐 트램이냐 말씀하셨는데 트램입니다. 노면 전철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확장하고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트램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지하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지하철 송도선 또는 경전철 신설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 후보물 홍보에는 지하철 또 경전철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또 트램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비 홍보물에 담겨 있는 공약은 파기하시는 겁니까? 그 지하철이냐 경전철이냐 트램이냐 이런 부분은 예산과 또 상황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트램이라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 홍보물로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송도선 같은 경우는 또 같은 이유로 저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던지는 그런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트램으로 추진할 때나 또 경전철 지하철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약 2,2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데 어디까지 뭐로 했을 때죠? 네, 트램으로 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쯤 됩니까? 그 약 9km 정도 됩니다. 9km죠.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예산은 2,200으로 잡혀 있지만 향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그 어려운 부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또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끌어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과 또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전반적인 부산시의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 기지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난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램 또한 송도선이 사실은 트램으로 가더라도 장림에서 쭉 넘어와서 고신대 넘어서 송도 해수욕장, 공동시장, 그다음에 우리 자가치시장까지 오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고신대 부분은 소위 말하자면 이 등판 각도가 너무 높아서 트램이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송도 쪽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상 공간 개발 말씀하셨는데 철도 지하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상 공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제대로 연결하게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철도 지하화 부분은 지금 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이 이미 통과가 됐죠.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그런 철도를 어떻게 지하화할 것이냐, 또 지상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산 진역 그리고 부산역까지 이르는 이 부분을 철도를 지하화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지상을 덮어서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건데요. 30초가 됐거든요. 공간을 덮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거대한 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도심과 북항이 항구적으로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지하화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저는 철도 지하화를 시연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원도심과 북항이 평면, 그라운드 레벨로 연결되어야만 원도심도 살고 북항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랑천이 있어가지고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그 지하 공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등판 각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의 문제입니다. 부산역까지 지하화할 것이냐, 그리고 노면을 지하화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공사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곽규택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후보님 공약 가운데 그 일자리 공약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북한의 e스포츠와 가상화폐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e스포츠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에서 다 같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역에 유라시안 플랫폼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본래 애초에 제가 럭스로보라는 스타트업을 유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부산시가 결국은 그 공간을 자신들이 쓰겠다고 해서 그 스타트업이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해운대에서 백스코에서 우리 게임 박람회가 계속 그 지스타라고 그러죠. 그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고요. 대개 스타트업이나 이런 첨단 미래 기술에 인공지능이나 하는 이런 기업들은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남에서 우리 부산역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을 바로 인근한 지역에 북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첨단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다. 상징성도 있다. 저는 럭스로봇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GX, 여러 가지 에로레일 이런 이 스포츠들과 함께 그 기업들을 유치해 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에로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안 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스타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북한에 그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이 정주 환경과 여러 가지 일자리를 둘러싼 이런 환경들만 잘 조성해 준다면 우리 이 스타트업들이 얼마든지 우리 북한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육성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려준다면 정말 1조 원대 유니콘 기업도 우리 부산에서 탄생할 수 있다. 이것이 부산의 미래를 살려나가는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중에 우리 서구 동구 지역의 삼복도로에 관광 트램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좋은 공약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안 그래도 좀 교통 환경이 열악한 삼복도로에 교통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트램 구간이라는 것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은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제 트램의 경우는 1km 정도 하는데 한 30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1차적, 저게 단계별로 접근을 할 것인데요. 3단계로 저는 나눠서 이 공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아대 병원에서 저 진구 호천 마을까지 1단계 시범 운영을 트롤리를 통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보면서 트램 도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삼복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게 사실은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낮은 평면지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삼복도로는 지하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싼 버스비를 또 버스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버스비 올라서 많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트램이나 트롤리 도입이 시급하다. 그런데 대개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관광 트롤리나 트램은 관광객들한테는 비용을 좀 비싸게 받습니다. 대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삼복도로를 잇는 그런 트롤리나 트램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장기적으로 구상되어져야 되고 추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나 비석마을 통해서 우리 저 삼복도로 쭉 올라와서 호천마을까지 이렇게 가는 그 구간은 정말 이 뷰포인트가 좋은 아주 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 후보님도 아시겠지만은 삼복도로에 단디버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물론 시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런 형태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꼭 다시 살려야 한다. 이거는 우리 관광진흥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서 그 부산형 기본소득이라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총선 때마다 나오는 민주당의 이 단골 공약입니다. 기본소득.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동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부산은 광역특별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구는 화재 위험 부문에서, 또 동구는 자살 감염병 항목에서 최하인 5등급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서구 동구는 지역 안전지수가 취약한 상황이고 특히 화재, 자살, 감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구 동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그런 좀 지역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노후가 건물이라든지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 소방안전, 특히 그 전기 관련된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동구에 소방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동구 소방서 신설 적극 추진해서 우리 지역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빛 화재 경보기 등 그 맞춤형 예방, 화재 예방 정책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문제 또한 심각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또 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염병 부분도 그 고연령층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집단 급식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급식 시설들에 대해서 위생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공폐가가 많은데 공폐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좀 깨끗한 위생적인 주거 환경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 그리고 또 침수나 폭우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데는 원도심이 자체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대도시 원도심은 노후주택이 많고 또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량적 평가 낮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원도심의 도시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강력정부의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로정비나 도로망 확장, 복지건강시설 확충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개선책을 찾는다면 우선 서구의 화재 위험 개선 방안입니다. 지표 점수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망자 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날 때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목길이 많고 계단길이 많은 지역 여건을 본다면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니 소방차 등 초기 진압을 위한
장비 구입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 자살 감염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부산 중구에서는 고시원 쪽방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무료 검진을 진행하여 이 분야에서 각각 2등급, 1등급을 받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잘 벤치마킹한다면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부분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미니 소방차 도입을 제외하고는 비예산 부분이 많아 서동구에 각각 10억 원 정도의 특별 교부금을 주면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부산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동구 지역은 부산의 대표적인 노령인구 거주 지역인데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빈곤과 발병, 또 외로움에 노출된 독거노인 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에 걸친 문제인데요. 취약한 환경에 처한 노인 노령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서구 동구 어르신 1인 가구 비율이 가구 수로 봤을 때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평균 12%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르신 대부분이 경사진 골목길이나 계단이 많은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고령이라 각종 관절 질환으로 도보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도시관리적 측면과 정신건강적 측면 고려해서 해결책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일입니다. 안창마을에 이미 8가구를 건립했고 구 자천초 인근에 50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에는 커뮤니티 룸을 두어 상호 소통과 방문 간호, 복지 상담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구청장을 그만두게 되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둘째는 동아리 사업 활성화입니다.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걷기와 체조, 문화활동까지 함께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1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또 협업해서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또 1인 가구 증가세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서구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8%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비중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급격한 독거노인 증가는 우리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건강 문제하고 경제 문제일 텐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주택연금 요건 완화와 혜택 강화,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점심 무료 제공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할 거고요.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 로봇 제공 시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우리 서구와 동구의 경우에는 좀 일자리 참여를 확대시키는 경제 활동 촉진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에 놓인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모델 개발과 보급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영양식 제공과 맞춤형 배달 서비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 못지않게 우리 홀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소외감, 고독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홀로 된 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한 5년 정도 돌아갈 때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시고 있는데도 그 아버님이 느끼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커뮤니티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사회적 유대관계 계속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건강 문제와 외로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파크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첫 번째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토론 주제는 첫 번째 토론보다 범위를 넓혀서 정책 공약 그리고 후보 검증까지 자유 주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시간 드리는데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순서는 곽규택 후보, 최영욱 후보 순입니다. 먼저 곽규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우리 최 후보님 되면은 제가 8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할 때 그 경쟁했던 그 기억이 가장 또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시의원 2번 하셨던 상태였고요. 그때 국회의원 안 되신 다음에 당을 옮기시면서 동구청장 하시고 다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세대 교체,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안 되시면 2년 뒤 동구청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 서구동구에 필요한 것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34년 동안 서구동구 한정당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금 전에 곽규택 후보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인구 소멸 위기 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대 교체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원도심이 도약하느냐 또 위기로 빠지냐는 중대한 갈림길인 만큼 준비되지 않은 후보보다 시의원 구청장을 통해서 잘 준비된 그런 후보가 나서서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갈 마지막 다리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가 우리 서구동구가 다시 부산의 중심으로 되느냐 또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느냐 그리고 부산시가 정말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를 찾느냐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정치 교체를 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다음의 구청장 선거는 제게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심판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제 전부를 다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 1월 달에 부산을 방문하셨던 이재명 대표 비섭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서구에 대학병원 3곳이 밀집해 있는 우리 서구 지역의 응급예상센터 이쪽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달라 하셔가지고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지역 의료계 또 지역 여론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지방 의료가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우리 부산에서도 충분한 시설과 의료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마다하고 서울로 갑자기 헬기 타고 올라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갖는 좀 의아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각 후보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저도 충분히 많은 공감과 또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역별 외상 그 중심치료센터가 바로 부산대 병원에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정말 그 간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 이후의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제가 들었었거든요. 일단 저는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치료 절차, 이송 절차 이게 중심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가 많죠. 그 꼬리를 가지고 자꾸 몸통을 흔들어야 되다 보니까 한국 정치가 자꾸 혼탁해지고 말단 지역의 그런 일 가지고 서로 사안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나시는 분들마다 좀 제발 싸우지 마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역 말단적인 부분입니까?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별로 부산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산에 필요한 입법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또 필요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 우리 민주당에서 마음 안 먹으면 이전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전 안 해주고 있는 건지 한번 후보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은행 부분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부산에 본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결의도 했고요. 그렇게 또 해 나갈 겁니다. 이번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도 제가 부산에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영우 후보입니다. 시작하시죠. 이거는 조금 혹시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2020년에 LCT의 그 롯데 시그널 노동자가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혹시 수임한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하고는 저하고는 무관한 사건.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엑스포가 열릴 우리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도약의 꿈이 꺾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 1시까지 서면 젊음의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막판에 극적인 역전을 기대하면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29대 119. 가만히 있어도 4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외교 참사이죠. 6천억 가까운 혈세를 쏟아붓고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각 후보님께서 이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엑스포를 재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엑스포 유치 실패, 저로서도 부산 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를 처음 이제 공론화하고 시도했던 것이 서병수 전 부산시장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부산의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참 무관심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였죠. 우리 부산시에서 거의 고군분투하다시피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또 지지를 또 대통령이 직접 외국 순방하면서 이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네. 이것이 현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하고 다르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경쟁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하는 도시에서는 자, 그 저희보다 부분은 상당히 가부님, 먼저 준비를 했었고 가부님, 막대한 그 부분은, 지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가부님 그 부분은 질문하신 거에 답변 좀 하겠습니다. 30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제 주도권 30초 이번에 이상 답변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초 그리고 정도의 답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그동안 유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다시 재도전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리 부산에 부족했던 첨단 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엑스포에 재도전할 것인지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부분에 드려야 대해서 될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네. 혹시 그 가부님 이채양명주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수백 명의 청년의 목숨이 쓰러져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자 사과 한마디 없어서 참 비정한 정권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수해 현장의 구조 활동을 벌이다 안타깝게 숨진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톨게이트까지 털어버린 양평 고속도 사건 김건희가 사적으로 명품 백을 수수한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가 조작 사건들이 이 앞자리만 따가지고 이채 양명주라고 하더군요. 만약 지금 가구부님께서 현직인 서울중앙지검 6부장 검사로 계셨더라면 이 사건 당상 수사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 양명주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 톨게이트 이전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태원 참사, 또 해병 전우의 그 안타까운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동구 지역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죠. 그 당시에 우리 최 후보님께서 동구청장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우리 지역에 폭우가 와가지고 동천이 범람하고 또 일주일 뒤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제가 지역.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곽규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이 일주일 뒤에 30초가 집중호우가 지났거든요. 올 것이라는 것을 네. 예상하고도 예, 룰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가 중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다른 대해서는 공무원들만 제가 대거 마지막 기소가 질문이 되셨습니다. 하나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지 예. 제가 그거는 상당히 좀 그 의문스럽습니다.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그때 제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불경 메가시티 이 국민의힘에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서울 메가시티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의힘, 우리 부산을 죽이고 서울만 생각하는 국민의힘 네. 이번에 심판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아주 뜨거운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동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동구는 지역 교육 환경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교육의 질, 학력 격차는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률과 그리고 수능 성적 같은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유입과 생활 환경 등 다른 여러 문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서구 동구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나아가 부산 동서 지역 교육 격차 해결 방안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최영욱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정당의 공약이나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의 첫걸음은 공교육 보건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최근 경남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부산고가 과학 중점 학교, 경남여고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의 부산의 최고 명문고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이 지금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도 원도심의 급지를 조정하여 우수한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근무 교사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거 교육력 제고 특별학교와 같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대폭 더 줄여줘야 합니다. 원도심은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교가 되면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학생 수는 또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구청장 시절 도입한 제도가 바로 스쿨버스입니다. 원거리라도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죠. 또 제가 구청이 지원하는 창의 인재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과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죠. 마을 사서, 마을 강사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곽규택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예, 그 교육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좀 솔직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와 동구, 과거의 명문 중고등학교들이 모여있는 아주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동부산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명문 학교로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좀 명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청과 연대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에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또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은 물론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공립 중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교육발전 특구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지자체,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협의해서 서구와 동구가 4기 국제교육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부터 지역 생활안전 개선 방안, 독거노인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 아주 여러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후보께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괜찮고요. 하고 싶으신 말들을 마무리 발언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저희 고향 서구와 동구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8년 전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초심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동구 반드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 부산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 또 부산시, 또 대한민국 정부와 반드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서구와 동구에도 중요한 총선이지만 부산의 미래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총선입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기만 하고 정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드는 그런 정당에게 우리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또 부산 의료기술 무시하고 서울로 가고 또 부산에 필요한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정당에게도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산 지역민들 또 우리 서구 동구민들께서 이 귀중한 한 표를 서구 동구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하게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여유 있게 써주셨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최영욱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떠했습니까? 지역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인구는 누구인지 잘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30년 이상을 한 정당에게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인구 소멸 위기 도시입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엑스포 유치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도약을 위한 불경 메가시티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까지 묵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치고 부산을 망치고 우리 지역을 망친 국민의힘,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욱 서동구를 부산의 중심으로 바로 세울 자신 있습니다. 이런 당이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사람을 보면 최영욱입니다. 4월 10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동구 후보자 토론회 열띤 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고요. 오늘 나눈 얘기들이 더욱더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낮 10시 55분부터는 부산 진구을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